한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CAD2 7주차 4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주차의 4차시 수업이고, 이제 거의 한 학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수업을 해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차시에 이제 파사드 부분 컬러링 하고 있었죠. 그런 부분 이어서 조금 설명해주고,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제 나머지 인면도들 같이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뭐 인면 재질 표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이미지 추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명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던 뭐 집기던 물건이던 뭐 이런 것들, 상품 같은 것들을 그대로 외부 이미지 따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표현하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리던 이제 파사드 부분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가구 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가구가 여기 등받이 부분 빼고는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에 가구 이렇게 넣을 거예요. 여기서도 그럼 볼록 가구와 오목 가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편한 대로. 네. 오목 가구가 아니고 평면 가구겠죠. 테이블 같은 거는 평면 가구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에는 볼록 가구로 넣으면은 더 표현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평면 가구 할 건데, 굉장히 여기 창 뒤로 보이는 거라 흐리고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편집, 칠 하는데 우리 아까 오크 패턴 정해놓은 거 있었죠? 이거 일단 갖다 넣고요. 거의 안 보이죠? 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짙은 브라운색으로 도장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짙은 브라운색으로 색으로 칠하고, 그러면은 평면 가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는 반복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해서 옆으로 같이 카피해서 쓰면 됩니다. 무브 툴로 컨트롤 알트 쉬프트 하면은 그대로 움직여지죠. 아마 인면은 저랑 하는 거 한번 한두 번만 해보게 되면은 한두 가지만 같이 하면은 나머지 여러분들 인면도에 맞춰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가구는 제일 밑으로 넣을게요. 레이어 자체를. 그럼 이런 부분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파 칠해야 되죠. 근데 이쪽은 붙박이 의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레이 톤으로 색깔 칠해주면 되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뭘로 만들자 그랬죠? 평면이랑 똑같습니다. 볼록 가구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의자 먼저 할게요. 의자는 혹시 인면도 도면에서 매직 툴로 선택이 되면은 좀 하기가 편하겠죠. 원래 여기 등받이는 뭐였죠, 우리가? 볼록 가구에서 등받이는 사실은 우드였어요. 우드였고, 그 다음에 방석은 약간 그레이 톤 나는, 여기는 패브릭으로 초록색으로 했었다. 여기는 평면에서. 그쵸? 약간 녹색 계통의 의자가 여기는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다시 우드겠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저도 실수를 했어요. 인면도에다가 칠을 했죠. 칠은 볼록 가구에다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인면도에서 다리, 도면에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따기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지금 딱 한 번 눌렀는데 잘 안 잡히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크게 따줘도 돼요. 자세히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각형 올가미 툴 이용해서 따주고, 볼록 가구에서 나무다리죠. 나무다리니까 칠, 확인 이렇게 해주면은
의자가 한 세트가 됐어요. 됐고 지금 이제 평면도 기준으로 봐서는 어땠어요? 이 의자가 방석 색깔만 좀 달라질 거거든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해서 이쪽에 일단 하나씩 갖다 놓고요. 여기서 아까 뭐만 바뀔 거라 그랬죠? 여기 의자 색깔만 평면도 봤을 때 기억을 좀 할 거예요. 의자 색깔만 약간의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조금 더 진한 그레이였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별로 티도 안 납니다. 나중에 해놓고 나면은 별로 티도 안 나죠. 이렇게 해서 의자만 카피할 거니까 이렇게 다각형 툴로 대충 잡으면 돼요. 대충 잡아서 컨트롤 알트 쉬프트 해서 일단 한 방향씩 먼저 갖다 놓을게요. 한 방향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쉬프트해서 맞은편에 갖다 놓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편집, 변형, 그 다음에 우리 가로로 뒤집을까요? 세로로 뒤집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세로로 뒤집나요? 이거 아니죠. 편집, 변형, 가로로 뒤집기. 이게 조금 가로, 세로 기준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봤자 한 번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의자를 방향이 다른 것들은 이렇게 카피해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몇 개가 남았을까요? 이게 지금 카페나 이런 것들은 집기가 많아서 주택보다 인면도 컬러링 할 때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그냥 여기 그린색 의자 같이 넣어주고요. 평면도에서는 패브릭 패턴을 넣어줬었어요. 근데 이 패턴이 거의 안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색깔만 넣어주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어차피 의자의 단면까지는 아니지만 모양이 보이는 거니까 선택하고요. 얘는 평면 가구에다가 이렇게 그냥 짙은 색깔로 우드를 넣어줘야 되겠다. 편집 7 우드 이런 식으로 가구를 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장 한번 해놓고 여기 펜던트를 넣어줄 건데요. 펜던트 같은 경우도 그냥 구글에서 예쁜 거 찾아서 식탁 펜던트 뭐 이렇게 치면은 나올 거예요. 계속 오타가 나네요. 식탁 펜던트 넣고 이미지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상 여기 어울릴 만한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넣기에 적합한 거를 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하나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저장해서 일단은 바탕화면에 갖다 놓고요. 여러분들 예쁜 걸로 하세요. 열기 찾았죠? 이렇게 하나 열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크롭을 먼저 할게요. 크롭을 하는데 흰 부분은 빼고요. 흰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잡기가 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매직 툴로 이렇게 잡고 선택 반전 하면은 펜던트만 딱 떨어지거든요. 이 상태로 인면도로 갖고 올게요. 여기다 갖다 놓을 건데 이 레이어는 제일 위로 일단은 갖다 놓고요. 뭐 해야 될까요? 편집해야죠. 편집, 변형,
비율 이렇게 사이즈를 아이고, 확 줄여서 놓으면 됩니다. 테이블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죠. 흰 줄이어서 잘 안 보이니까 대략적으로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카피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쉬프트 눌러서 테이블 위에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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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놓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도면 레이어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지 이렇게 가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펜던트까지 설치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 싶으면은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 떨궈뜨려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뒤에 끈 안 보이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되니까요. 레이어 이름은 조명 아니면 뭐 펜던트 이렇게 넣어 놓고요. 예. 이렇게 하면 됐고, 여기에다 이제 데크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데크는 그냥 인면 도장 레이어에다가 우리 아까 만들어 놨던 그 데크 그대로 갖다 입혀 볼게요. 평면에 했던 거. 여기에서 편집 7 사용 정의 패턴으로 들어가서 데크. 얼추 그냥 느낌은 비슷하게 나왔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떤 레이어를 만들 거냐면, 인면은 좀 레이어 개수가 많아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유리 해서 하나 만들게요. 유리 만들고요. 이 유리는 조명보다는 인면도 바로 밑에 정도? 이렇게 레이어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여기 창문을 여기 프레임 컬러는 지금 아직 안 넣었는데요. 이거는 인면 도장에서 색깔 봐서 넣을 거고요. 일단은 유리 넣어 볼게요. 유리 이렇게 하고, 아까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게 혹시 남았을까요? 남았죠.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하나 넣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가구가 다 빠졌죠.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언뜻어뜻 50% 정도 이렇게 주면은 가구가 비쳐 보이기도 하고 유리도 느낌이 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창 색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명한 색깔로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 별로 안 예쁘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쉬프트 해서 옆창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사실 안쪽에 마네킹하고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하나 넣어주기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리 표현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주고요. 그러면 유리가 다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과 그 다음에 마네킹 같은 것만 넣어주면은 끝납니다. 저장 이렇게 하고요. 들어가서 마네킹 디스플레이라고 써볼까요? 이미지 해서 뭐 여기 적합한 거를 뭐 하나 정도 찾아서 따서 넣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따서 넣기 편한 걸로, 아름다운 가게에 뭐 어울리는 걸로 하면 좋은데, 전신이면 더 좋겠죠. 따서 넣기 편한 거를 좀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좀 크고, 딱히 지금 뭐 예쁜 거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적합한 거 잘 찾아보고요.
저는 어떤 걸 한번 넣어볼까? 아까 아이 있었거든요. 아이도 좀 웃긴다, 그쵸?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일러스트네. 여기에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거를 지금 하나 얼른 찾아볼게요. 잘 보이지 않는 곳이긴 한데 진짜 없네요. 원래 이미지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열기 잘 보여지는 곳도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뭐 한 가지 넣을 때마다 되게 고민하게 되죠. 열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운받으면서 꼭 좀 편집하기 쉬운 거 이런 거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매직 툴로 잡아 볼 건데 어때요? 지금 이제 흰 바탕에 흰 거라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하나는 이렇게 따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흰 거 같은 경우에는 Shift 키 이용해서 그냥 다각형 툴로 얼추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유리창 뒤로 들어가면은 그닥 의미도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경계 잘 안 잡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잡아주고 택 반전 해주면은 어디가 선택되고 어디가 선택 안 된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하기는 귀찮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게 따지긴 한 것 같은데 알트 하면은 빠지는 거 알죠? 아까 반전을 좀 이상하게 했더니 이상하게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 다 빼주고요. 알트로 선택해서 갖고 갈 것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따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편집하면서 삭제 안 하고 그냥 두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지 따오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lt키 눌러서 이런 부분들은 빼주면 돼요. 빼주고 이거 그대로 인면도로 갖고 옵니다. 깨끗하게는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편집, 변형, 비율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넣고요. 사이즈는 그래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건 유리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죠. 그래서 잘 안 보여서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름 바꿀게요. 마네킹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마네킹에서도
이렇게 프레임하고 만나는데 바닥이어서 안 보여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지워주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사람 같은 거 넣어줘야 되고, 여기 아름다운 가게라는 텍스트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거의 끝날 텐데요. 사람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찾아야 돼요. 사람 이미지 그러면 뭐 걷는 이런 그림자로 실루엣으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실루엣들이 보면 있거든요. 뭐 쇼핑하는 실루엣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여서 이런 실루엣도 있고요. 네, 그래픽용 사람 이거 넣어도 돼요. 그래픽용 포토샵용 사람들 해가지고 지난번엔 실루엣 넣어봤으니까 1학기 때는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PSD 파일이면 더 좋기는 한데 이미지 파일로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열고 여기 지금 뭐 쇼핑백 들고 가는 사람 있죠? 이 사람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인면도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작네요. 이거는 유리보다 얘는 바깥에 있어야 되고요. 문 기준이 2000이라고 하면은 사람은 대략 사이즈가 여자 사람이죠. 이 정도 키 대비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배경을 지워주면 됩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커져도 될까요? 조금 정도 커져도 괜찮아요. 앞쪽에 있다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넣어주고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넣어줄게. 여기에다가 뭐 지금 보면은 행복한 나눔이라는 게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행복한 나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찾아서 또 글씨를 따주면 돼요. 아름다운 가게 로고 뭐 이렇게 있죠. 여기서 행복한 나눔 로고가 바뀌면서 아마 지금 적당한 게 똑같은 게 찾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없으면은 그냥 아름다운 가게 이런 거 다운받아서 써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 일단 저장해 놓고요. 파일 열기 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 반전 글씨만 따라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 다 쓴 거는 조금 끕시다. 여기 창이 너무 길어지면은 한 번에 보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변형으로 들어가서 비율로 이렇게 좀 줄여줄게요.
외부에 있는 글씨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원래 뭐 행복한 나눔이 돼야 되는데 그거 로고 지금 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요. 그러면은 지금 다 됐고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림자 정도만 표현을 하면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얘는 간판이라고 이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면 간판 2번에서 우리 뭘 했어야 되죠? 효과를 줬어야 되죠. 혼합 옵션 가서 뭐 주면 될까요? 그냥 드롭 섀도우 정도만 줘도 같이 한번 볼까요? 얘가 조금 더 튀어나와 보여요. 거리 조금 주고요. 거리값 크기 조금 늘려서 간판이 선명해 보이게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면 간판 두 번째 것도 살짝 튀어나왔죠. 혼합 옵션 드롭 섀도우 마찬가지예요. 크기는 조금 줄이고요. 거리값도 조금 줄여서 이런 식으로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지금 그림자 다 들어가 있죠. 이쪽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닝이었어요. 어닝. 그 다음에 여기 계단 같은 거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계단 부분은 지금 워낙 이게 데크가 지금 진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계단 밑으로 이게 그림자가 조금씩 지게끔 그려 놓으면은 좀 계단 효과가 좀 커질 수는 있거든요.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뭐 효과라고 하나 만들고 얘는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제일 위로 올려놓고요.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계단에다가 지금 계단 데크가 너무 선명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라데이션을 주는데 색상을 조금 짙은 색 해서 투명도를 많이 주고요. 그라데이션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전경색에서 배경색이 있고 전경색에서 투명이 있어요. 투명으로 하면은 이 색상 준 거에서 나머지 것들이 조금 투명해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림자만 나타난 거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는 않는데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단 약간 표현해주고요. 높낮이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명 같은 거 이쪽으로 떨어진 게 보여주고 싶으면은 효과를 유리 밑으로 살짝 넣은 다음에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원형 선택, 엘립스를 좀 쓰면은 조명이 효과가 조금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으로 갑니다.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유리에 가려가지고 조금 덜 자연스러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면도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뿌여 보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리 뒤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레이어 순서를 이렇게 좀씩 바꿔주면은
펜던트 조명은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명 효과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구도 배치해주고 사람도 넣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도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아까 우리 볼록 가구에서 효과 안 줬었거든요. 이거 똑같습니다. 약간 볼록하게만 이것만 만들어주고요. 그림자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러면은 베벨앤 엠보스만 줘도 훨씬 입체감 있는 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면 컬러링을 나머지 거 다 하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소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네킹 이미지 따다 쓰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넣으면은 훨씬 사실감 있는 인면도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머지 인면들도 한번 작업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들은 과제에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한 화요일쯤 돼서 월요일날 다 체크한 후에 화요일쯤 다시 공지사항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인면도까지 작업하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카톡이나 문자나 그 다음에 LMS에 뭐 질의응답이나 쪽지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면은 최대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마 동영상이 길어져가지고 듣기 지루했을 텐데요. 고생 많이 했고요. 과제하면서 꼭 질의사항 있으면은 물어봐 주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